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점심 마지막 세션이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식사 마시는 게 아마 제공할 것 같습니다. 기업들한테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OSC 코리아 이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슬라이드 딱 보시면요. OSC 옆에 소나타입이라고 써 있어요. 소나타입에 대한 제품에 대한 내용보다는 이 소나타입이라는 오픈소스의 취약성,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싱귤러리티가 있습니다. 특이점이 있고요. 이게 시장에서 검증된 솔루션에 대한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스 시장을 봤을 때는 사스의 움직임이든 전체적인 트렌드에 봤을 때 소나타입이 갖고 있는 가장 특이점이 뭐냐면 상단에 있는 파이어월이라는 컨셉이에요. 오픈소스의 초반에 들어오는 건 맞겠다. 현재 전 세계 경쟁사가 없습니다. 국내에도 좀 많은 고객사들이 지금 이거에 대한 컨셉과 POC를 통해서 현재 충분히 검증된 형태로고 저희 OSC 코리아는 총판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제가 저희 회사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기업이 있고요. 퍼블릭 클라우드, 오픈소스 기반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있죠. OSC 코리아는 오픈소스 기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업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셉은 실제 클라우드랑 똑같다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단지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를 위해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퍼블릭 클라우드였든 프라이빗 클라우드였든 간에 저 회사가 가고 있는 방향은 실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거에 근간이 되는 거는 리눅스 재단, 다음 리눅스 재단 밑에 있는 많은 산하 재단들이 있죠. 150개 이상. 그 중에 CNCF라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재단이 있습니다. 저희 OSC 코리아는 비영리 활동을 이 두 개의 재단의 한국 재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태계라든가 전반적인 것들을 같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인사이트를 가지고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첫 번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합니다.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쓸 수 있는, 특히 사스 시장에서 움직일 때에 대한 스파크 치는 거에 대한 트래픽 어떻게 관련 스케일업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이닝 한다든가. 두 번째는 실제 기업들한테 IT 자율성과 독립성을 조합합니다. 특정 CSP한테 락인 시키지 않은 형태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준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실제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부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비용 부담 줄이면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저희 OSC 코리아입니다. 본론을 들어가면요. 오늘은 제가 하나 여기 더 오픈 SSF라는 재단도 리눅스 재단 산하에 있는데요. 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시큐리티 파운데이션입니다. 현재 오픈소스에 대한 보안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거버링하는 재단이고요. 이 재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지금 오늘 소개드릴 소나타 앱이 실제적으로 잘 따라오고 있고 좀 더 그 이상의 싱귤러리티에 대한 기능들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목차는 보시는 것처럼 5가지를 찍고요. 첫 번째는 오픈소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현재 오픈소스 사용료를 보시면은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 사스를 준비하면서 실제 그 내용에 있는 플랫폼 자체는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금 트렌드는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움직이면서 과연 어떤 특정 밴드를 락인되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전 세계 트렌드가 실제 자기의 제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는 현대화 시장, 즉 사스도 포함되어 있겠죠. 사스 시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기술도 있겠죠. 뭐 MSA라든가 CI/CD, DevOps 여러 있겠지만 현재 트렌드는 이렇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모든 기업들 IT 담당자들 생각하는 거는 현재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대한 밴드를 선호하겠다. 왜냐하면 커뮤니티에 대한 집단 지식이 훨씬 더 상용보다 좋다라는 거죠. 그런 이유로 몽고DB나 이런 것들이 IPO 나스닥에 상장한 이유가 그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 향후 2년에 오픈소스에 쓰이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즉, 여기 계신 분들과 산업에 계시는 각각의 기업들에서 볼 때는 오픈소스가 저렇게 많이 쓰는데 과연 보안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오픈소스의 장점이 보시는 것처럼 기술 혁신이에요. 두 번째 유연성, 그 다음 독립성, 자율성, 마지막에 하이브리드에 대한 구현이 훨씬 더 플렉서블하게 애자일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전체 어떤 어플리케이션,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사스 제공할 때 실제 앞단에는 실제 10에서 20%는 커스텀 코드죠. 포장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의 커스텀 코드라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를 보면은 80, 90%가 오픈소스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있는 10에서 20% 그거는 실제 정적 분석에 대한 거죠. 이것 또한 당연히 분석이 필요합니다. 뭐 보안의 취약성, 월웨어든 이런 것들 분석이 필요한 형태의 정적 분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한 80%, 90%에 대한 동적 분석에 대한 부분은 과연 바이너리 파일로 되어 있거든요. 얘에 대한 보안성을 어떻게 잘 막아내느냐가 사실 제일 큰 관건이죠. 이런 이유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개발자분들이 퍼블릭에 있는 실제 리포지토리를 가지고 오픈소스를 다운로드를 받게 있죠. 보시는 것처럼 메이븐도 있고 파이파이 이런 것들도 있죠. 얘들의 장점은 뭐냐면 실제 무결성을 보장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방화벽을 깐다고 해서 방화벽이 이걸 해결하지 못합니다. 방화벽 자체는 레이어 1에서 레이어 6 정도죠. 그 이상의 어플렉시 레벨 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런 이유로 보통 개발자들이 리파스토리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즉 리파스토리는 오픈소스에 있는 것들을 해외 밖에 있는 퍼블릭에 있는 걸 다운로드해서 저장 공간으로 캐시 용도로 할 수도 있지만 실제 호스팅 용도로 할 수 있죠. 이거를 다운받아 놓고 실제 개발자들이 갖다 쓰는 거죠. 실제 여기에 나쁜 악역을 하고 있는 나쁜 몰웨어라든가 이런 해킹이라든가 해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제가 의존성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의존성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Log4j에 대한 의존성입니다. 하나의 오픈소스에서 연관된 트랜스티브한 디펜던스가 지금 보신 것처럼 되게 많은 거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에 대한 몰웨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Log4j도 진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공격에 대한 거 좀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타이포 잘못 넣었을 때 약간의 스펠링을 잘못 넣어서 실제 개발자가 다운로드 받게 하는 형태로 해킹, 모레라든가 이런 해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빌드 서버에서 보통 일반적인 빌드 서버의 취약성이에요. 빌드 서버가 업버전이 생기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요. 그러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해커가 실제 그 기업 내에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뭘 쏘는지 알게 된다면 자동으로 업버전만 만들어서 올리면 자동으로 다운받는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공격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이저 기업들도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죠. 최근에는 몰웨어 에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있습니다. 이 정도로 공격의 범위나 다양성에 대해서 되게 높아지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좀 이런 문제점이 되는 거죠. 서플라이 체인 자체에. 하나의 큰 힌트 하나가 요 끝에 있는 작은 오픈소스 프로젝트 하나가 실제 그 다음에 올라가는 또 다른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연관을 주기 때문에 실제 고객이 쓰고 있는 개발에 있어서는 보이지 않게 많은 오픈소스 취약점도 있다는 것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실시간으로 지금 저희도 보여드리는 건데요. 소나타입이라고 하는 기업이 넥서스 리포지토리 아마 전 세계 80% 이상이 모든 개발자들이 지금 오픈소스를 다운로드하는 저장 공간으로 넥서스 리포지토리를 쓰고 계실 거예요. 소나타입에서 제공하는 거고, 소나타입은 이거에 대한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억 3천만 개의 여러 가지 오픈소스를 계속 스캐닝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개씩 오픈소스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스캐닝하면서 취약성에 대한 부분을 AI 기반으로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CV는 아마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NVIDIA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과연 이 CV만 자체만으로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약간 의구심이 들 수 있는 부죠. 왜냐하면 CV 자체의 정보에는 실제 false positive이랑 false negative가 충분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저희가 몇몇 고객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너무나 많은 false positive가 생겨서 일대 개발자들이 그거에 대한 걸 다 분석하는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는 거죠. 리소스에 대한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키예요. 그럼 과연 DB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성의 DB가 얼마나 양과 질에 있어서 좋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캐닝을 얼마나 잘하냐에 대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2023년 최근 핫한 2분기에 나온 포레스터에 대한 결과 뭔데요. 지금 보신 것처럼 소나타입의 포지셔닝이 가장 높은 리더로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각각에 대한 항목 부분은 S범이든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vulnerability라든가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소나타입이 점점점 전체 SSA 시장에서는 계속 리딩을 좀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분석 자체를 보면요, SL 방식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일단은 매니페스트 방식, 다음에 바이너리 방식이죠. 일단 바이너리 파일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실제 스캐닝을 하고, 현재 잘 아시는 여러 가지 계열사, 여러 가지 경쟁사도 있겠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동시 소나타입 자체는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즉 바이너리 같은 경우도 실제 해시값을 통해서 매칭시켜서 현재 문제 있는 것을 디텍션하는 이런 디텍션에 대한 거랑, 그 다음에 그거를 받쳐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거. 뒤에는 이제 인텔리전스라는 DB가 있는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넥서스 인텔리전스는 보시는 것처럼 아까 잠깐 화면 보는 것처럼 1억 2천만 개의 오픈소스를 계속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몇 가지 있겠지만, 실제 센트럴 리파지토리 메이븐도 퍼블릭 리파지토리거든요. 메이븐을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비영리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넥서스 리파지토리를 전 세계 마켓시에 가장 높은 걸 갖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오픈소스에 대한 추적 정보를 게더링을 통해서 AI 기반으로 실제 가장 인텔리전스한 DB를 갖고 양질의 DB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스캐닝 기술입니다. 스캐닝이 돼야지만 그 다음 매핑할 거 아니에요, DB랑. 스캐닝의 방식이 실제 단순히 하나의 스캐닝, 아까 잠깐 보여드린 여러 가지 연관과 있는 트랜지티브한 디펜던스에 대한 것들, 실제 이게 얼마나 잘 스캐닝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서브, 트랜지티브한 서브 디펜던시도 스캐닝의 기술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죠. 소나타입의 프로덕트 라인 중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싱귤라리티를 말씀드렸습니다. 특이성이 뭐냐면요, 현재 요거는 잘 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리파지토리 저장 공간이고요. 저희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파이어월입니다. 파이어월은 실제 앞단에서 들어오는 모든 모든 오픈소스를 사전에 맡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많은 경쟁사들이 갖고 있지 않은, 글로벌 갖고 있지 않은 형태의 아주 특이한 싱귤라리티를 갖고 있고, 실제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뒤에 좀 이제 레퍼런스 좀말씀드릴 텐데, 많은 기업들이 이 파이어월에 대한 펑션 자체에 대한 검증돼서 앞단에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게 파이어월 펑션입니다. 두 번째는 SDLC 전체 개발부터 배포, 개발,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이런 전체 SDLC의 CI/CD 과정에서도 실제 풀 사이클을 갖고 있는 라이프 사이클 프로덕트입니다. 이걸 좀 더 이제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현재 지원하는 패키지 레벨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쓰고 있는 대부분의 패키지는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객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판을 한 지가 한 3년 됐는데 초반에 지금 몇 개 만들다 현재는 금융사 쪽 부분은 동행복권, K뱅크, 그다음에 산업은행,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기술 쪽은 라인, 그다음에 G마켓, 그다음에 LG 플러스, 삼성 SDS,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전사적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검증을 통해서 하고 있고, 현재 POC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특히 신한금융, 신한농협, 삼성디스플레이라든가 우리금융, 부산은행, 악사 이런 많은 기업들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 아까 말씀드리는 방화벽 펑션이 실제적으로 원천 차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 예로 레퍼런스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더 하나 뎁스 있게 좀 들어볼게요. 파이어월에 대한 부분이고요. 레퍼토리 쓰면은 보통 이렇게 개발자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프로라는 컨셉, 프로에 대한 약간 어드밴스된 피처를 제공하고요. 여기에는 어떤 위험이 있고 뭘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펑션이 있습니다. 이게 넥서스 레퍼런스 프로. 현재 저장 공간에 있는 오픈 소스들 또한 얘네들의 문제점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 두 번째는 앞단에 말씀드린 것처럼 들어오는 초반부터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컨셉입니다. 오픈 소스를 다운로드 막겠죠. 많은 개발자들이 외부에 있는 퍼블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거를 실제 스캐닝을 해서 얘가 known 문제면 자동으로 격리시키고요. unknown은 얘들이 갖고 있는 DB, 아까 말씀드린 인텔리전스 DB에 대한 거를 보고 의심이 된다면 격리 일단, 그리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거에 대한 문제 없으면은 통과시키고 문제 있으면 또 격리시키는 형태, 그리고 문제 없는 건 바로 패스시키죠. 이 컨셉이 실제 오픈소스 들어오는 데 있어서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known 당연히 막아야죠. 리스크. known 막아야 되겠죠. unknown 리스크도 막아야 되는 부분은 막고, 일단 그렇지 않은 부분은 1차적인 필터링을 통해서 AI 기반과 저희 리서치를 통해서 필드해서 그
기업들, 그 개발자들한테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물론 웨이버를 할 수도 있긴 하는 기능도 갖고 있죠. 하나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리파소리 옆에 보면은 IQ 서버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이 계속 정보를 제공해요. 실시간으로. 그럼 개발자들이 이걸 보고 이거는 뭐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라고 내부 검토를 통해서 통과할지 또 저희들이 그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제가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현재 이 버전이 문제가 있으니 이런 버전으로 바꿔라.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현재 빨간색으로 되는 거는 위험성이 있는 건데 현재 이 버전이 그나마 위험성이 적다라는 거를 저희들이 가이드를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삼성 반도체라든가 몇 개 기업들만 그래도 이 버전 꼭 써야 돼요. 어떤 피처가 있어서 그런 경우로 웨이버의 기능을 줘서 실제 쓰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 같이 합니다. 또 하나는 개발자 입장에서 똑같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도 개발하다가 어떤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 그게 다운로드가 안 되게 하는 블로킹 할 수 있는 노티를 던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려드립니다. 격리된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다른 버전에 대한 레커멘데이션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웨이버 시켜서 쓰게 할 수 있는 걸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다음에 파이어월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폴리시 자체는 다양한 형태의 폴리시를 만들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정책에 대한 폴리시를 실제는 크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여기와 같은 것처럼 기본적인 큰 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실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환경에 맞게 직접 고객이 어떤 것들을 풀 수 있는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관리 거버넌스 자동화입니다. 실제 저희들이 고객사를 만나면서 보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픈소스 이렇게 많은데 이거에 대한 통합 포탈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지금도 저희 몇몇 고객사들, POC 하는 고객사들 보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배포할 때까지 오픈소스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거버넌스 통합에 대한 포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시작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고 빌드하고 패키징 한 다음에 테스트하고 딜리버리하는 CIC 전체 플로우에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제품 자체가 지금 기존에 있는 CIC에 있는 다양한 툴들, 젠킨스든 CIC 툴 여러 가지 툴들과 아주 잘 정합이 되어 있어요. 정합이 되어 있고 이 정합을 통해서 실제 가장 효율적으로 보안에 대한 부분을 바로바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정서에 사실 저희들이 기업들을 만나면서 이거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고 우리 회사 기업의 정책에 안 맞아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약간 모디파이하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모든 API나 이런 기능 펑션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 맞게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처음부터 끝에까지 개발 배포까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제공하는 API 뿐만 아니라 기능도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잘 쓰고 있는 CI/CD 툴과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D 환경, 개발 쪽에서 ID 환경을 지원하죠. ID 환경에서 실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개발 ID 환경 툴에도 저희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도 실제 그거를 보고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거에 대한 얘기도 직접 얘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양한 ID 환경에서 실제 어떤 컴포넌트 쓰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모든 걸 추천한다. 이게 아주 잘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버전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고 레퍼런트 할 수 있다는 걸 말씀 좀 드립니다. SBAM이라는 얘기 좀 많이 나오죠. 어차피 SBAM에 대한 거는 지금 쓰고 있는 오픈소스에 대한 실제 빌업 머티리얼이잖아요. 얘에 대한 각각에 대한 것들, 스캐닝에 대한 것도 연관이 있는 거죠. 기존에 있는 SBAM에 대한 부분이 대략적으로 보통 큰 꼭지에 그다음 루트에 있는 것만 보이지만 실제 소노타입에 제공하는 SBAM 자체는 아주 디테일하게 연관된 서브 디렉토리에 대한 라이브러리까지 전체 SBAM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각각의 라이브러리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거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걸 훨씬 봄으로써 향후에 라이센스에 대한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훨씬 줄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라이센스 의무사항 중에 여러 가지 있죠. 의무의 공지사항이라든가 라이센스에 대한 분쟁에 의해서 라이센스가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같이 제공을 합니다. 제가 시간은 20분 정도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자료의 가장 키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고객사들에 대한 몇 가지 좀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는 게 K뱅크 잠시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K뱅크가 처음에 리파스토리 프로에서 파이어로 넘어간 이유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실제 들어오는 원천 차단을 통해서 실제 많은 양의 월웨어드 부분을 진짜 저희 소나타 자체가 필터하는 거에 대한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일단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현대나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전사 차원에서 지금 소나타를 통해서 파이어를 통해서 실제 들어오는 다양한 월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취약성 정보를 실제 필터링함으로써 개발자들이 이거에 대한 리소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현재 되게 많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희 OSC 코리아라는 회사는 지금 이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성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꼭지 중에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고요. 실제 전체적으로 저희 OSC 가고자 하는 방향은 실제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즉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클라우드를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 한 형태, 즉 MSA라든가 DevOps 이런 것 같은 좀 쪼개는 것이라든가 애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도 만들기 때문에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저희 쪽 소나 타입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희 OSC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그 다음에 저희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저희 밖에 저희 부스가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좀 듣고 싶으면 한번 찾아뵙고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 질문이든 뭐 여러 가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